배드배치 시즌2의 11화는 정말 놀라운 에피소드였습니다. 스토리 연출이나 소재, 분위기 모두 짧은 영화를 한 편 보는 기분이었는데요. 긴 말 말고 바로 리뷰로 들어가 봅니다. 이번 화는 시작과 동시에 끔찍하게 파괴된 우주선 하나를 보여줍니다. 엔진도 꺼진 채로 초공간에서 빠져나와 표류하는 우주선 내부에는 무언가에게 공격당한 흔적들만 가득했는데요. 이상하게 시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피해서 도망가는 클론 코만도 한 명, 클론 군단에서 전투력이 가장 높은 클론 특공대원이 싸울 의지조차 없이 전력을 다해 도망갈 정도로 이 함선을 공격한 무언가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마치 영화 에일리언을 보는 듯한 스페이스 호러였는데요. 이런 분위기로 공포게임 하나 내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주선을 공격한 존재로부터 도망가던 코만도가 잡아먹힌 후 이야기는 웨이랜드 행성의 탄티스산을 비춥니다. 로급 왕복선들과 함께 새로운 우주선 기종이 등장하는데 투박하면서도 제국 분위기가 나는 것이 정말 디자인이 좋습니다. 자세한 재원이나 이름이라도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셔틀에서 내린 인물은 로이스 햄락이라는 이름의 박사입니다. 램파트 중장이 숙청된 이후 쇼의 새로운 빌런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인데요. 박사는 나머지 수송선이 도착하면 알려달라고 말을 하는데 수송선 기종이 처음 등장한 난파선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우주선은 웨이랜드의 기밀시설에서 사용한 자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담이지만 TK 트루퍼의 교관으로 활동하는 코만도들 이외에 거의 모든 클론 코만도들로 보이는 병사들이 웨이랜드 행성에 집결해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클론 전쟁 시리즈에서는 제다이와 일반 클론 병사들의 스토리 때문에 조명을 받지 못한 그들이었지만 배드배치 시리즈에서나마 그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좋은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클론 특공대의 명성을 보여줄 만한 액션을 보여준 친구가 스코치 외에는 없어서 전체적으로 전투력 버프를 주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코만도들은 잠입이나 암살 임무 등에 적절한 군인들인데 전기봉 하나 쥐어주고 살벌한 괴수를 지키는 경비원으로 쓰는 인력 낭비는 하지 않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다르게 보면 생체칩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클론 코만도들만큼 체제에 충성하고 믿음직스러운 군인들이 없어서 사방팔방에 전부 이들을 쓴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햄락 박사는 웨이랜드에 구금되어 있던 날라세를 찾아가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미 구면인 듯한데요. 제국의 카미노 파괴로 비협조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날라세에게 햄락은 은하계를 위해서 그 기술을 쓰라고 그녀를 설득합니다. 황제의 목적에 그녀의 연구 내용을 기여하라며 말이죠. 그리고 날라세와의 대화가 끝난 그는 부하로 보이는 에머리 박사를 통해서 또 다른 카미노 종족 생존자인 라마수 수상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듯 햄락 박사는 어딘가 뒤가 구린 인물입니다. 장갑을 낀 한쪽 손을 계속 만지는 모습을 보면 무언가 기계팔을 달고 있을 것 같고 카미노의 날라세와 구면인 것을 보면 클론 공학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그가 좇는 것은 펠퍼틴이 추구하는 육신복제를 통한 영생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그 이전에 클론 병사들을 사이보그화하여 차세대 군인들을 양성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지 추측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에머리 카르 박사라는 이름의 여성 캐릭터는 목소리 억양이 오메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성우는 오메가와 동일하지 않은데 나머지 캐릭터들에 비해서 억양이 뚜렷해서 이런 점이 귀에 확 들어오는데요. 제작진이 굳이 넣은 요소는 아닌 듯하고 오메가와 연관이 있는 캐릭터인지 처음 에피소드를 볼 때 궁금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어질 즈음 스토리는 배드배치의 시선으로 넘어옵니다. 그들은 10화에서 시드가 자신들의 구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항상 필요할 때만 찾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시드는 보면 볼수록 비호감인데 그런 시드는 배드배치를 달랠 심산으로 몫의 반을 떼어다 줄 테니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배드배치는 시드와의 연을 끊을 작정이었기에 이번 임무만 수행하고 손을 털고자 했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화물선 추락지에는 영문 모를 우주선 잔해만 남아있습니다. 표식도 없고 내부에는 짐승의 공격 흔적만 남아있고 시신도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구조물은 카미노인들의 연구시설입니다. 테크가 함교에서 우주선의 항해일지를 빼내려는 순간 나머지 일행들 머리 위에서 괴상하게 생긴 존재가 전선을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빨아먹고 블라스터 총탄을 근거리에서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괴물은 날랜 몸놀림으로 배드배치가 들어온 입구로 탈출하는데요. 괴물은 우주선 곳곳에 동력원을 집어삼키며 점점 외형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일원들이 머로더호를 타고 괴물을 뒤쫓는 동안 테크와 오메가는 괴물의 정체와 이 제국 연구선의 정보를
괴물을 빼냅니다. 오메가는 정확하진 않지만 숙주의 유전물질을 추출하고 조작한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 테크가 연구선에서 짐승의 외피로 블라스터 방탄장갑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괴물이 점점 더 성장하면서 그 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클론전쟁 시리즈의 오랜 팬들은 그 진실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괴물의 정체는 바로 진로비스트, 몇 년 전에 말라스테어 행성에서 발견되어 코로산트로 이송되었다가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든 궁극의 마수입니다. 거대한 덩치에 블라스터에도 끄떡없는 괴물을 당시 수상이었던 펠퍼틴은 과학자들에게 복제하라고 명령했었는데, 제국 건국 때까지는 실패했던 연구가 카미노 종족의 연구 결과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가능해진 것입니다. 2010년에 처음 등장한 진로비스트의 떡밥이 13년 만에 풀리는 순간, 당시에는 막연하게 말도 안 되는 허풍이라고 생각했던 고대 괴물의 복제까지 가능해진 제국의 기술력에게 있어 불가능한 것은 없어 보였기에 진로비스트를 복제했다는 그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은하제국은 건쉽과 전투기를 가득 채운 베나터급 스타디스트로이어를 3척이나 보내서 진로비스트를 되찾으려 했고, 배드배치는 그들을 피해서 현장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배드배치가 도주하는 사이 제국은 진로비스트가 흡수 중이던 에너지원과 괴물을 이송했던 추락한 수송선을 파괴했으며, 새로 가져온 수송선에서 광선을 쏘아 아직은 작은 크기인 괴물을 기절시켜 데려갑니다. 그뿐 아니라 스코치가 이끄는 클론 코만도들은 괴물을 목격한 시민들까지 전부 수송선에 태워서 이송하는데요. 제국이 이토록 철저하게 입을 막고 진로비스트를 연구하는 목적이 단순히 강화된 장갑을 얻기 위함은 아닌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적진에 진로 괴물을 심어서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푼다던가, 진로 괴물에 생체칩 같은 통제기를 심어서 조종하려는 것일까요? 코믹스 시리즈인 저항군의 시대 카일로 렌 편에서는 말라스테어 행성이 아닌 다른 행성에서 성체 진로비스트가 발견되었는데, 말라스테어 토착종인 진로 괴물이 다른 행성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도 이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탈출했던 진로비스트가 웨이랜드 행성의 탄티스산 지하 깊숙한 곳에 봉인되고, 햄락 박사는 날라세를 공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라마수 수상을 불러 묻는데요. 라마수는 자신의 자유를 대가로 날라세의 입을 열게 하려면 오메가라는 어린 소녀가 필요할 것이라 말하면서 이번 화는 끝이 납니다. 진로비스트처럼 클론전쟁 시리즈가 다 쓰지 못한 소재들은 정말 많습니다. 변화한 시대상을 조명하면서 전작의 복선을 회수하고 캐릭터들의 서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이번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배드배치 제작진이 그럴 역량이 분명히 있는데 고의로 질질 끈다는 사실을 확인한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화 역시 끝내주는 에피소드였던 만큼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